그래서 이 오딘이 바로 이 이미르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죽여서 역시 토막을 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사물을 만들어냅니다. 이 신화에서도 우리는 바로 이 공통성 속에서의 차이성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문화를 인식할 적에는 항상 우리 뭐 동양 사람 다 똑같다.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그래도 공통성 속에서의 차이점. 바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자, 반고. 지금 이 도표로 이렇게 아주 알기 쉽게 지금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고, 뿌르샤, 이미르를 놓고 보면요. 자, 이 반고는 중국 신화죠. 그 다음에 뿌르샤하고 이미르는 인도 유로피안 계통의 신화라고 합니다. 인도 유로피안 이 계통은 지금의 말하자면 그 서양 사람들의 이 종족을, 고대의 종족을 이렇게 말하는데, 인도 유로피안. 바로 이 서양 사람들의 원래 사실은 근원, 조상은 인도죠, 사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그래서 뭐 삶의 실증 느끼거나 여러 가지 그러면 인도로 많이 여행 가지 않습니까? 인도. 물론 우리도 갈 수 있습니다만은 특히 그 서양 사람들의 경우에는 바로 이 인도 유로피안 민족의 이 고향은 인도입니다. 그래서 신화적으로도 인도 신화하고 그리스 로마 신화, 게르만 신화, 서양 신화하고는 다 공통점이 있어요. 같은 계통이에요. 여러분들 인도가 동양이기 때문에 우리 신화하고 가깝다고 물론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서양 신화하고 그 뿌리에서부터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뿌르샤라든가 이미르는 이제 말하자면 서양 신화 계통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중국 신화를 놓고 이렇게 우리 동양 신화를 놓고 보면 공통점은 거인의 몸이 분해되어서 세상 만물로 변화된다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뭐냐면 반고는 죽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죽었습니까? 좀 싱겁게 죽었죠. 그냥 자연사, 그냥 늙어서 아마 그냥 죽은 거예요. 자연사, 저절로 죽었어요. 자연사고요. 그 다음에 이 인도 유로피안 신화 계통에 지금 뿌르샤나 이미르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타살됐죠, 타살. 그러니까 살해됐습니다, 살해.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자, 반고는 자기가 스스로 자연스럽게 죽어서 변화된 겁니다. 자연 법칙대로 말하자면 따라가는 이런 식의 죽음이죠. 그러나 뿌르샤나 이미르는 뭐냐면 외부의 어떤 충격에 의해서 이게 죽은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국의 경우는 어떤 자연 법칙에 의해서 그냥 이루어졌고 이 뿌르샤나 이미르는 외부의 어떤 충격에 의해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또 발전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여기에 어떤 세계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저절로 발전해 간다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발전하려면 어떠한 충격이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 그리고 그러면서 그것이 변화하면서 발전해 간다는 생각이죠. 이런 생각에 말하자면 가장 이런 생각이 일종의 그 변증법적인 그런 생각이라고 그러죠. 변증법적인 어떤 그 생각의 단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도 유로피안 그 거인 신화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요. 이 반고는 죽었는데요. 죽어서 그 다음에 이 세상 만물로 변할 때 어떻게 변화합니까? 죽은 시체 그 상태에서 그대로 거기서 이 눈은 해와 달로 가고 피부는 뭐 그 흙으로 가고 이렇게 그 통째로에 있는 상태에서 몸이 변화되는 거죠. 자, 여기서 통째로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통째로. 그리고 뿌르샤나 이미르는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그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절단합니다. 그것을 해체하고 절단해서 그래서 이것을 그 조각들을 가지고 세계를 창조합니다. 여기에서는 바로 이 절단한다는 사고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는 통째로의 상태에서 변화하는 거고요. 하나는 절단해가지고 그것이 변화한다는 사고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는 어떤 차이를 볼 수 있냐면 동양에 있어서의 어떤 모든 것을 하나의 전체로 보는 전일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이 있죠. 전일적인.
하나하나를 분석해서 따로 떼어놓고 보지 않고 전체 속에서 어떤 유기체로서 보는 이러한 사고, 전일적인 유기체적인 어떠한 그 사고의 발단을 우리가 이 반고 신화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양 신화에 있어서는 이 절단을 해서 나눠서 보면 하나하나가 그 명확하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분석적이고 더욱 논리적인 이러한 그 사고의 하나의 그 단초, 그 맹아를 우리가 그 엿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볼 적에 이러한 그 창조 신화, 아까 창조 신화는 그 종족의 세계관, 이 세계를 보는 인식,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는 거,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 세계를 보는 인식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관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동양과 서양의 거인 그 신체 화생 신화를 놓고 비교해 봤을 적에 바로 동양에 있어서의 그런 그 자연론이라든가 또는 전일적인 통합적인 사고와 서양에 있어서의 어떤 변증법적 사고와 그리고 분석적인 이러한 그 사고의 그 차이점 이런 것을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물론 이것이 우리가 지극히 간단한 이러한 그 신화적인 사례들만을 가지고 너무나 이렇게 뭐 크게 혹시 그 확대한다는 그러한 그 혐의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데에서 또 어떠한 그 사고의 차이 같은 것도 우리가 또 느껴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측면에서 서양 신화와의 비교를 한번 그 해보았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 동양이나 서양이나요 이런 걸 보면 그 처음에는 인간의 몸과 이 우주 자연이 하나라고 하는 생각, 인간의 몸과 우주 자연은 같은 것이다. 이런 사고가 깔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인도 어쨌든 인체 아닙니까? 인간의 몸은 우주와 같은 거다. 그런 생각. 인간은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되죠. 인간은 소우주. 그리고 이 자연은 대우주. 이런 생각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서양에서는 과학이 발전하고 인간 중심으로 사고가 발전하면서 아마 점차 없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양에서는 거의 근대 무렵까지 끈질기게 남아있죠. 이런 생각이. 자, 청나라 때 그 만들어진 그 내경도라고 하는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 내경도라는 그림을 보시면 자, 인체를 바로 자연과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머리 부분에 이렇게 그 어떤 산악의 정점을 그렸고요. 쭉 하면서 여기 하천 같은 것들이 있고 이 배 있는 부분이 이게 숲이에요. 우리가 동양의 한의학에서는 이 부분을 단전이라고 그러죠. 밭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에 보면 이 밭을 이렇게 소가 갈고 있는 것도 나오고요. 인체를 이 자연과 아주 그 유추해서 똑같이 이렇게 동일시하고 있는 이런 그 생각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그 사고는요, 한의학에 그대로 계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그 한의학의 고전, 동의보감이 있죠. 동의보감에 보면 실제로 이런 언급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신화적인 사고, 반고 신화에서부터 비롯된 신화적 사고가 얼마나 끈질기게 조선시대까지 이렇게 내려왔던 것을 우리가 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상이 그 창조됐죠. 예, 그 반고라는 거인에 의해서 이제 창조되면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인 인간의 창조, 인류의 창조. 이것이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일이죠. 이 뭐 하늘과 땅이 생기고 모든 것이 생겨났는데 인간이 없다면 이것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참 그 의미가 없는 그런 일일 수도 있겠죠.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자, 그래서 당연히 인류의 창조 신화, 이것도 굉장히 창조 신화 중에서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자, 동양에서 인류를 창조한 사람은 누구냐면 여신입니다. 여화라고 하는 여신이에요. 그래서 여화라는 여신인데 어떻게 창조했냐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서양 신화라든가 이런 데서도 다 공통적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내용도 공통적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이 강물에다가 그 흙을 반죽해서 사람을
비전했다고 그래요. 프로메테우스가 그렇게 비전했다고 그러고요.